자, 솔직하게 말해봐.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채널 돌리지? 아니면 아 그래 금리가 올랐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말이야. 지난달 내 카드값이 갑자기 5만 원 더 나왔다면? 내 적금 이자가 한 달에 2만 원씩 더 들어온다면? 그때야 뭐지? 하잖아. 그게 다 금리 때문이야. 금리는 그냥 경제 전문가들이나 신경 쓰는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얼마가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돈의 몸값이거든. 내 이름은 스마트한 언니야. 난 경제 투자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금리가 뭔지 몰라서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가 알려줄 건 딱 하나야. 금리가 높으면 돈 구하기가 힘들어서 돈값이 귀해지는 거고 낮으면 개나 소나 돈을 들고 있으니 돈값이 똥값이 되는 거야. 이게 내 통장에, 내 집에, 내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10분 안에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자, 시작해보자. 사실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 금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걔네 맘대로 하는 거 아냐? 땡.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속도계를 안 보고 그냥 막 달린다고 해보자. 앞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으면 사고 나지. 경제도 똑같아.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 2022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을 때 기억나? 라면감, 기름감, 집값 다 미쳤었잖아. 그때 연준이 뭘 했냐면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2022년 3월에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엔 5.5%까지 올렸어. 무려 22배야, 22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렸을까? 잡아봐. 금리가 오르면 은행 이자가 높아지잖아? 그럼 사람들이요. 은행에 넣으면 돈이 불어나네? 하면서 돈을 소비 안 하고 저축하기 시작해. 기업들도 와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 하면서 돈 빌리는 걸 줄이고.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지? 돈이 줄어들면 물건값이 안 올라가.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원리야.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중앙은행은 내 편도 내 적도 아니야. 걔네는 그냥 경제라는 자동차가 너무 빨리 가지도 너무 느리게 가지도 않게 조절하는 운전자일 뿐이야. 그런데 말이지. 이 브레이크를 밟고 안 밟고가 내 재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금리가 오르면 은행 이자만 오르는 거 아냐?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중력이 세지는 거야. 모든 자산 마이너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금 마이너스 다 위로 못 가고 바닥으로 끌려 내려와. 실제로 계산해 볼게.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S&P 500 지수가 1년 동안 19.4% 빠졌어. 나스닥은 33.1% 폭락했고. 만약 내가 그때 1억을 주식에 넣어놨다면 6,7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투자라는 게 항상 비교라는 거야. 은행 금리가 1%일 때는 챗 이자 존팽이네. 그냥 주식 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10%, 20% 수익을 노리는 게 합리적이니까. 근데 은행 금리가 5%면? 은행에만 넣어도 1년에 500만 원이 생기네. 주식은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은행에 넣고 안전하게 500 받는 게 낫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5억짜리 집을 사려고 4억을 대출받는다고 해봐. 금리 2%일 때는 1년 이자가 800만 원이야. 한 달로 치면 66만 원. 이 정도면 월급으로 감당되네 싶지.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야. 한 달에 166만 원. 거의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2023년에 집값이 떨어진 이유야. 사람들이 이자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집을 사? 하면서 수요가 뚝 떨어졌거든. 금리는 중력이야. 금리가 오르면 모든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져. 왜냐면 안전한 은행 이자라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게 핵심이야. 자,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지금 대출 있어? 아니면 현금이 좀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내게 사신이 될지, 축제가 될지가 결정돼. 실제 사례 하나 보여줄게. 2021년에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김씨. 8억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어. 그때 금리가 2.5%였거든. 1년 이자 2천만 원. 한 달 166만 원. 이 정도면 월급 500에서 감당되네 했지. 근데 2023년에 금리가 3.5%로 올랐어. 똑같은 대출인데 이자가 2,800만 원이 됐어. 한 달 233만 원. 67만 원이 더 나가. 1년이면 800만 원이야. 내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한국은행 통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5.3%야. 만약 내가 3억 대출을 받았다면 1년 이자만 1,590만 원. 한 달 132만 원. 금리 1% 차이가 내 한 달 월급을 결정하는 거야. 과장 아니야, 진짜야. 근데 반대편을 봐봐. 만약 내가 현금 1억을 들고 있다면 2021년에 은행 적금 금리가 2%였을 때는 1년에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근데 2023년에 금리가 4.5%로 올랐을 때 똑같은 1억으로 450만 원을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250만 원이 더 생긴 거지.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부자들은 이런 순간을 기다린다는 거야.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때 현금으로 싸게 사들이는 거야. 2023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 강남집 산 사람들 지금 다시 올라서 몇 억씩 벌었어. 그게 금리 사이클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야. 금리 1% 차이가 내 인생을 바꿔. 영끌 쪽에게 금리는 사신이고 현금 부자에게 금리는 축제야. 너는 어느 쪽에 서고 싶니?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나도 금리 좀 알아야겠네 이 생각 들 거야. 근데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딱 3가지만 체크하면 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목요일에 금리를 발표해. 미국 연준 FED는 6주에 한 번씩 발표하고. 네이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검색하면 다 나와. 그 날짜만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놔. 왜냐면 금리가 바뀌는 날 주식시장이 요동치거든. 2024년 10월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코스피가 하루에 2% 올랐어. 이런 날 알고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지금 당장 내 은행 앱 켜봐. 대출 메뉴 들어가. 변동금리야? 고정금리야? 변동금리면 몇 개월마다 금리가 바뀌어? 3개월? 6개월? 지금 금리가 몇 %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진짜 답 없어. 금리가 오르는데 내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으면 다음 달부터 이자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 실제로 2023년에 금리 폭탄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이 변동금리인지도 몰랐어.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했어.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비율을 봐. 현금 예금 몇 %, 주식펀드 몇 %, 부동산 몇 %, 대출 얼마.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해. 왜? 이자도 많이 받고 자산 가격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비중을 늘려야지. 왜냐면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 이 3가지만 체크해도 너는 상위 10% 안에 드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 자, 오늘 10분 동안 우리가 뭘 배웠어? 금리는 돈의 몸값이야. 금리가 오르면 돈값이 귀해지고 내리면 돈값이 싸진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지. 금리는 모든 자산의 중력이야. 금리가 오르면 주식, 부동산 다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다 올라가. 금리 1% 차이가 내 월급 한 달치를 좌우해. 대출자에겐 지옥이고 현금 보유자에겐 천국이지. 모르면 당하는 거야. 하지만 오늘 넌 배웠어. 이제 돈의 중력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띄울 차례야. 알겠지? 당장 내 통장 금리부터 확인해. 내 대출 종류 확인해. 다음 금통위 날짜 달력에 표시해. 금리는 날씨 같은 거야. 비가 올 걸 알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해가 쨍쨍하면 소금을 만들면 돼. 무지한 게 죄지 금리가 변하는 건 죄가 아니야.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것도 모르면 진짜 해외여행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날리게 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스마트한 언니였어. 안녕.